그런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목은 이렇게 정할까요? 내과적 트랩에 빠진 요즘 한국의 교육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왜 뜬금없이 내과학적 트랩이냐? 이거 사실 뭐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렇게 얘기인데, 사실 뭐 내가 만든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과학적으로 어떤 상식적인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계가. 근데 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했느냐? 비난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해명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후로, 이게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이렇게 이게 뒤져보니까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그리고 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 교단에서 열심히 자신의 임무를 다했는데 억울하게 학생의 폭력 그리고 학부모의 이제 갑질 내지는 이제 뭐 위협이죠. 어,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정말 억울한 위협, 이런 것에 스트레스를 받다.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자들이 상당히 뭐 심도 있게 이제 다루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핵심을 비켜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래서 뭐 요즘 뭐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가해자에 해당되는 그 학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가지고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여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은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이 이제 차세대, 차차 세대의 주역들은 제대로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정치적인 어떤 수사로 받아들이려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 더더구나 좌파, 우파, 특히 정교조 선생님과 그렇지 않은 평교사와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키울 것이다. 그럼 문제를 오히려 어,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핵심은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생각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거죠. 이건 과학적인 문제예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교육은 어떤 이상을 에, 실현하려고 뜬구름 잡는 일들을 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좀 더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죠. 우리가 이제 이 후진국에서 중진국 그리고 중진국 대에서 선진국 대열로 이게 발달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존엄하게 생각하고 그 존엄한 인권 중에서 가장 취약한 인권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아동이라고 본 겁니다. 그 아동이라고 봤는데 그렇다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그 명제에 너무 달려든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아동은 성인하고 달라요. 특히 어린 나이는 성인보다 어떤 면에 다르냐면은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즉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어른들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어른스럽게 진화할 수 있는,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제공해야 되냐? 교육 과정에서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선생님이 학생을 교육시키려면은 몇 가지 어린이의 인권들, 그러니까 어른이 학생들의 인권들을 일부는 침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뭐 30대든 40대든, 그래서 한 직장을 이루고 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그래서 뭔가 역할을 해줬을 때 이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어떤 권한을 제공하고 그리고 존중을 하잖아요. 특히 뭐 납세 의무라든가 이런 책임을 다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국가에서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봐줄 수밖에 없어요. 왜? 예,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인재가 맞거든요. 세원이기도 하고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세금도 잘 내고 그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린 나이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능력이 없다고. 왜? 사회 생활을 하는 데서 역량이 부족하거든. 어떤 역량? 지적 역량.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의 역량.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육체적으로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경험도 부족해요. 그죠? 이런 것을 통체적으로 말했을 때 어디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뇌가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왜 하필은 뇌냐는 거죠. 이게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0살짜리 뇌와 30살짜리 뇌와 40살짜리, 50살짜리 뇌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은, 10살짜리 뇌는 30대, 40대, 50대가 된 사람의 뇌에 비해 가지고, 사회의 적응력이라든가, 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체계가 덜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어린 나이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8차원의 뇌.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성과 욕망과 본능, 이것을 억제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나에게도 이익되고 주변 사람들도 이익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두엽, 대뇌의 전두엽을 갖추냐라는 겁니다. 안 갖췄거든요. 왜? 그걸 갖출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화해 나가면서 실패를 딛고 성공의 맛을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 10살짜리가 20살, 30살이 돼가면서 서서히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살짜리가 11살 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가 진화돼가서 어른스럽게 됐다? 그래서 어른과 동등한 사회생활의 이 일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어린 나이에서의 천재라고 보통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백경인 것 같은 사람, 그죠? 요즘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슈가 됐잖아요. 어, 영재학교에 갔는데, 그죠? 몇 살 훨씬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이상의 형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적응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자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어, 뭐, 폭력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되면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감정과 본능과 욕망을
덜 분출하면서 어른스럽게 같이 적응해 나갈 수 있냐라는 거는요, 천재성하고 다른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졌냐, 소통의 경험을 가졌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천재라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김응용이라는 천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번이 제가 80학번인데 김웅영이라는 분이 81학번이 됐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미국에 나사까지 가가지고 예,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10대에서 20대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는데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스로가 그 생활을 접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라는 거죠. 그것이 천재라 해도 대내의 전두엽에서 명령을 내릴 때 예, 과연 자기 감성과 욕망과 본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제어하면서 그러면서 어른스럽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유능한 인재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과학적으로 어려워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특히 이제 선진국화돼가는 이런 나라에서는 항상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들의 인권까지도 철저하게 존엄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어, 이 법제도를 만들어나가고 개선시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했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인권은 그럼 존중됐느냐라는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함께 양쪽을 다 존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방법이 있죠. 시간을 지나야 돼요. 많은 경험을 쌓여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제도를 가지고 개선시켜야 되겠지라는 건데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 2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이미 겪고 지나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뼈아픈 이제 선생님들의 고통사항들 그리고 이제 덩달아 학생들도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인 무지가 원인이다. 뇌과학적 무지가 결국은 무리하게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교권을 뭉개버린 거죠. 그게 마치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다. 이런 거를 잘해야죠. 우리가 선진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트랩에 빠진 거죠. 함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보면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지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뇌는 존중받을 때, 존경받고 그리고 너 참 잘한다 할 때, 칭찬받을 때 발달하느냐? 아닙니다. 발달하지 않아요. 예,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고 안도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런 순간이 뭐냐 이제 발달을 멈춥니다. 진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데 진화하느냐? 위기감을 느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내가 뭔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해 죽을 수 있어라는 어떤 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이 내는 진화를 합니다.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내 감정과 욕망이라든가 이런 걸 억제시키고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남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내려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어디냐? 전두엽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들을 공부를 잘하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즉 자기 감정과 욕망과 본능을 잘 제어하면서 그러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만들려면은 불가피하게 어떻게 돼요? 감정과 욕망, 본능을 어떻게 됐어요? 예, 억제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함부로 분출시키려고 하는 욕망을 어떻게 했어요? 눌러야 되거든요. 누르기 그런 훈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교육이거든요. 하는 교육을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우리의 제도는 상당히 좀 이 무식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의사니까 사실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이제 그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오는데 거기서 제가 염려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신체적 학대. 예, 이 신체적 학대는요, 사실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예. 그 신체적 학대는 좋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동이 어떤 육체적인 학대를 받아가지고 멍이 들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정서적 학대까지도 찾아내고 이것도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정서적 학대를 하지 마라. 아이한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훈육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서적 학대라는 것들은요.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서적 학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너 그렇게 하면은 엄마 아빠가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어라는 것을 말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위협을 일부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단을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욱 문제는 건 뭐냐면 학교 선생님한테도 그걸 못 쓰게 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계속 존중만 받는다고요. 존중을 받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본능 이것을 억제하는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가 옆에 아이들 괴롭히고 싶으면은 가서 괴롭히고 선생님 수틀린다고 예, 폭력 활용하고 그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제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교육이냐라?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즉 정서적인 학대를 범죄로 생각하고 그래서 훈육이라는 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한 이상한 예, 이상한 트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 예, 그거 안 되는 건 맞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훈육하면 안 된다. 이거와 똑같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어떤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예, 좋다 이거예요. 방임하는 것도 안 된다.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제대로 자신의 감정과 욕망과 본능을 억제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시켜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두엽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 뭐 있어요? 없다고. 내과학적인 트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구석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인터넷상으로 다 뒤져보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거의 95%의 학생들, 이 95%라는 건 이제 뭔 얘기냐면요. 한 학급의 학생이 20명이라고 가정할 때, 예, 한 명 정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명 정도가, 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부모가 또 그런 학생을 옹호하고, 그래서, 어, 학생의 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야, 자식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5%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럼 95%는 뭐냐 이거죠. 피해자죠. 예. 대부분은 융통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그 문제들, 이런 트랩에 안 빠져요. 사실은. 5%가 빠진 겁니다. 네. 이 트랩에 빠져가지고 착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결국 거기서 일부의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은요, 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할 텐데, 내 전두엽이 성인의 뇌로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하는 훈육을 잘 따르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습니다. 단 5%의 부모들은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뇌과학적인 무지죠. 트랩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신의 자식은 정말 특출나게 잘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 없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라도 정말 유능하게 잘 살 거야. 그리고 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아니 나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나는 풍요한 금수저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인이 돼서 유능한 인재로 행세를 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되냐? 그게 될 리가 없죠. 착각이 빠진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5%의 학생은요, 자기 감정과 욕망과 본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훈육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95%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95%의 학생들에게 이익을 줄 훈육을 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할 선생님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학생을 옹호하고 있는 학부모는 어떠냐는 거죠. 학부모는 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식이, 이 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요? 그건 학부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려서부터 자기 감정과 본능과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뇌가 전두엽이 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죠. 그 문제를 누가 감당해야 되죠? 부모가 감당해야죠. 부모가 감당하면 어떨까요? 네. 돈이 많든지 아니면 뭐 네, 빼기 좋든지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능력을 가지고 그걸 커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경제적인 직격탄, 사회적인 직격탄은 맞죠. 근데 요즘은 아예 바로 이 응징당하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아, 인터넷 여론 재판을 통해 서 신상 털기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인터넷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뭐좀 참혹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하는 그 업소가 뭐 이렇게 도배가 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오물이 날아든다든가 뭐 돌이 날아든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큰 피해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피해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대두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내과학적 트랩에서 빨리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트랩에서 벗어나야지만은 그 학생도 살고 부모도 살고 선생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95%의 학부모와 학생들은요, 큰 피해를 안 봅니다. 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무리 없이 성장을 하면서 사회의 일원, 유능한 일원이 될 거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5%의 학생이 문제죠. 그리고 그 학부모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못 할 거거든요. 어, 정상적인 뇌의 기능을 가진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의 피해는 학부모가 같이 본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옆에 있었던 선생님은 그냥 유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뇌과학적인 문제, 뇌과학적인 트랩에 빠져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트랩을 걷어낼 수 있는 건 누구냐 이거죠. 예. 누구도 아니에요. 정부가 해준다? 아니죠. 예. 교육기관? 교육부에서 해준다? 교육청에서 해준다? 아니에요. 스스로 각성해야 돼요. 학부모가 각성해야 되고요. 학생이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학부모 빨리 각성해야죠. 내가 저런 자식을 계속 방치해줬을 경우에는 그 부메랑이 나한테 온다. 그죠? 그 나한테 오면은 그 피해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자식에게 인과 사랑을 다 바쳤지만은 자식은 나한테 어떻게 됐어요? 왼수 같은 피해를 입힐 거거든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을 양육하는데 스트레스 가하지 않고 항상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그렇게 어른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꿈 자체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성장하려면 성장통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성장통이라는 것은 항상 예, 뭔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요. 자기 감정과 욕망, 분노하는 감정, 슬퍼하는 감정, 괴로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을 때 내가 진화하는 거지. 항상 너 잘한다, 잘한다, 칭찬 잘하고,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공부하자 마, 뭐 이런 식으로 예. 밖에 나가서 애들 패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뭐 애들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두둔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잘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적당한 스트레스도 필요하고, 물론 칭찬도 필요하고, 예. 이런 것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잘 조화시켰을 때 내 자식도 행복해질 수 있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소양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과정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심리적으로 내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내가 어떨 때 행복해지지, 내가 어떨 때 진화할 수 있지, 내가 어떨 때 발달을 잘 하지, 이런 것에 대한 성찰하는 공부,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게 현재의 이런 내과학적인 무지에서 비롯되는 트랩에 빠진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반성을 스스로 좀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뭐 이렇게 비난하고 뭐 누군가가 잘못했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건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과 그리고 성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뇌과학적인 예, 성입니다.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예. 어린이의 뇌가 성인의 뇌, 특히 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어른의 뇌로 발달시키려면요, 어쩔 수 없이 정서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반복했을 때 그런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성공한 내 자식을 만들 거야. 나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내 자식을 기분 나쁘게 하고 내 자식의 기분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음, 존심을 깎게 하는 기를 꺾게 하는 그런 꼴은 내 못 봐. 이런 부모님이 있으시다면은 빨리 마음 바꿔 먹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바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발달해서 성인이 뇌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어가는 그런 양육 방법이다라는 사실들을 빨리 깨우치시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좀 선생님한테 혼도 나고 그 훈육도 좀 당하고 예. 그런 걸 당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사실들을 어,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부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제도권에서 뭔가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누군가 누구에게 응징을 가하고 물론 뭐 필요하긴 합니다. 네,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래요. 세상에는 항상 뭐 그럼 좋은 선생님만 있느냐? 아니면 나쁜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갑질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갑질하는 학부모도 있고요. 세상은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는데 유연하게 그리고 융통성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즉 내과적 트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네, 이런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